10년을 맞아 단체장의 성과와 남은 1년의 과제를 살펴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3선, 준하경 경주시장은 재선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포항 출신의 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로비와 접대를 받은 현직 경찰서장과 검사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입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준하경 경주시장이 민선 7기 3년을 맞아 핵심 성과를 발표하고 내년 선거에도 다시 출마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두 단체장 모두 지난 3년간 기업 유치에 힘쓰고 시민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성과는 인정되지만 잇따르는 환경, 노동, 인권 문제와 각종 민원 등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김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품격 있는 그린도시, 풍요로운 경제도시, 시민을 위한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1조 원대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고 강소연구개발특구와 배터리 규제자유 특구 등 포항의 3대 국가 전략 특구가 지정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철강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헬스 산업, 수소 연료 전지 산업과 같은 이러한 산업의 다변화가 특히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도심하천 생태복원, 국가정원 지정 등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강덕 시장은 내년 3선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모양으로 해놓겠다 하면은 그에 대한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기반을 구축해 놓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하지만 주요 성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포스코를 주축으로 한 철강공단과 5천억 일대 환경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대기 오염 환경 문제라든지 오천 지역의 SRF라든지 산업 폐기발 문제 이런 관련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포항시장님이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걸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최근에는 공무원 성폭력 사건 등과 관련해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의회를 대하는 고압적 자세로 비판을 자초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 2조 9천억 원대의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고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천억 원대의 재정을 확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풀지 못했던 희망촌 환경 문제와 도심 지역 고도 제한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했습니다. 희망촌 환경 개선 문제, 도심 지역의 고도 제한 문제, 또 현곡을 잇는 제2금장교 건설 문제 등등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이루어서 준하경 경주시장은 남은 1년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과 경주 문화도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에 힘을 쏟고 재선에 도전해 시민들의 엄중한 평가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또 구상을 해서 내년도 대선 공약에 또 반영도 시키고 그런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반면 경주에서는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에 따른 지원과 보상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도 이번 달 착공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향후 우리 인민의 삶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시설물인 원자력 연구단지 1년의 과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부와 경주시는 시설물 해당 지역인 우리 간포원민을 철저히 무시한 자사다. 여기에다 경주시 공공부문에서 노동인권 문제가 잇따라 터져나와 노동계와 수개월째 갈등을 빚는 등 경주시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포항과 경주시장 모두 내년 지방선거에 재도전 의사를 밝힌 만큼 남은 1년 동안 어떤 시정을 펼칠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명 추가돼 일주일째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포항 2명, 경주, 영주, 의성이 각 1명입니다. 포항에서는 지난달 25일 이후 닷새 만에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1명과 서울 강남구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경주 1명은 경기 광명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한편 도내 인구 대비 백신 1차 예방 접종률은 33.5%, 접종 완료율은 11.4%입니다. 포항 출신의 가짜 사업가가 검사와 경찰,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포항지청에서 근무한 부장검사와 현직 포항 남부경찰서장까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정치권으로 파장이 이어질지 비상한 관심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포항 남부경찰서장 A 총경이 수산업자 44살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A 총경의 금품 수수 의혹은 수산업자 김 씨의 사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포항 구룡포 출신인 김 씨는 지난 4월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전현직 언론인과 검사 등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서울 남부지검 이모 부장검사는 김 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 근무했는데 이때 김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포항에서 수입차 렌트업체와 수산물 업체를 거느린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대부분 실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무슨 수사노? 작년인가 그렇게네 이 집을 흙을 앞두고 새로 건물 짓는다고 이래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 돈 많이 벌었는 것도 나 이래 생각했지. 김 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돌연 사퇴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는 골프채와 현금을, TV조선 엄성섭 앵커에게는 외제차 등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야권 유력 인사의 연줄로 인맥을 넓혀왔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이번 사건의 파장이 검찰과 경찰, 언론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는 로비 의혹이 없는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 동해안 24개 지정해수욕장이 이달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포항 6곳이 오는 9일에, 경주와 영덕, 울진 18곳은 16일에 개장해서 다음 달 22일까지 피서객을 맞습니다. 코로나19 피로감에 따른 여행 욕구 증가와 백신 접종 등으로 지난해보다 피서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도와 지자체는 해수욕장 방문 관리 이력 시스템인 안심콜을 도입합니다. 경찰 권력을 일부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자치경찰제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미 지난 5월에 출범해서 조직 구성을 갖췄는데요. 첫 협의 안건으로는 경북 북부권의 정신질환자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전합니다. 자치경찰 파이팅!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지역의 치안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오늘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자치경찰은 시장, 도지사 소속의 독립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교통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수사 등을 책임집니다. 국가경찰 권력의 일부, 즉 자치경찰 사무가 지자체로 넘어온 겁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앞서 지난 5월 20일에 출범했습니다. 위원회의 실무를 맡은 사무국은 경북도청에 사무실을 두고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쳤습니다. 지난 29일에는 첫 실무협의회가 열려 경북자치경찰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 권역에 고위험 정신질환자가 24시간 응급 입원할 수 있는 거점 병원이 없다는 일선 경찰서의 의견을 반영해 북부의 전담병원을 지정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정신질환자들의 어떤 그런 위험한 행동이 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데 굉장히 좀 에러를 많이 겪고 있고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전용 병상을 권역별로 좀 확보할 필요를. 경북자치경찰 인력은 전체 경찰 6,708명 중 13%인
877명, 지구대합 파출소 인력 2,800여 명은 국가경찰 업무와 함께 자치경찰 업무도 맡고 있는데 이전처럼 일선경찰의 자율성을 줘서 업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경북경찰청장을 통해서 지휘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업무 혼선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이달 18일까지 한 달간 교통안전, 치안 등 분야별 필요한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 여성회는 성명을 내고 여중생 불법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 대상 성구매자 27명의 신상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여성회는 이들은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구매한 남성들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지역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포항교육지원청과 함께 오늘 16일까지 지역 청소년 대상 온라인 채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성매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기 전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주말부터는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어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더위의 느낌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선선했던 동해안 지방도 장마 전선이 덥고 습한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후텁지근한데요. 서울 등 수도권과 전라남도 곳곳으로는 폭염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으로 보이겠지만 낮부터 차차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해 오늘보다는 조금 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일본 규슈 남쪽 해상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모레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밤이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 낮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8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면 내일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1도 분포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4도, 포항 25도, 영덕 26도, 경주 28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남부 해상에서는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본격적인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반까지도 우리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